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압구정 아카데미 사회 진행을 맡은 장래혁 교수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코로나19를 통해 바라본 한국의 현재와 미래. 오늘 선한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우리 해외에서 BTS 유니버시티로 불리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방송연예학과 학과장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방송연예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고요. 겸해서 글로벌 K-팝 진흥원의 원장을 같이 겸하고 있는 천범주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학과 소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에 있는 사이버 대학 중에 유일한 방송연예학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 동문 300여 명 중에 절반 이상, 150명 이상의 학생들이 K-팝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학과이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K-팝 아티스트로는 방탄소년단 같은 이제 BTS 그룹이 있고요. 그 외에도 약 한 50여 개의 팀이 우리 학과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K-팝 진흥원은 이러한 K-팝 재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K-팝을 조금 더 글로벌하게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자 만든 그런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곳 지금 이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이 글로벌 K-팝 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는 저희 학교 서울학습관에 자리한 K-팝 홍보관, 그 뒷면에 팝콘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 코로나19가 정말로 전 세계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데요. 또 지금 시점에 한국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런 시각, 또 남다른 면모를 아주 국제사회에서 거꾸로 주목을 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류에 대한 또 의미나 역할, 또 많은 또 위기도 겪고 있으나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한류 또는 이제 K-팝, 지금 이제 K-팝이 한류를 대변하고 있고 대표하고 있는 선도 주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코로나19가 있기 전까지는 세계 문화의 중심에는 우리 K-팝이 있었죠. 그리고 K-팝이 한창 선전을 하던 중에 지금 코로나19를 맞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 K-팝이 그 세계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프로덕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춤이나 노래를 아주 좋아하는 민족이기도 하죠. 이외에도 이런 퍼포먼스라든가 또는 스타일 등을 잘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덕트, 좋은 K-팝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외에 IT의 강국으로서 SNS를 기가 막히게 또 이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소위 글로벌하게 우리의 상품을 해외에 마케팅하고 유통할 수 있는 SNS를 통해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소비자들, 즉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감 능력, 가치를 함께 소비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사실 팬들 또는 소비자들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던 것이 우리 K-팝이었는데요. 이 K-팝은 또 하나의 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은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많은 K-팝 아티스트들 또는 다른 우리나라의 많은 유명한 셀럽들이 해외에 있는 팬들과 함께 공유를 했던 그런 어떤 정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보이그룹 BTS, 요즘에 한국의 그 한류의 BTS 전과 후로 나뉜다 이런 얘기도 하곤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선한 영향력, 기존의 그 팝 그룹과는 다른 결이라고 좀 느껴지는데요.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근데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영향력 있는 어떤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팬이라든가 대중들과 함께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제3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근데 그것을 착하고 좋고 대중과 함께 했을 때 더욱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K-팝의 선한 영향력은요, 그 중심에 스타들이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스타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팬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사실 있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뭐 아미로 대표될 수 있고 또 꼭 그 BTS 그룹뿐만 아니라 많은 또 K-팝 그 아티스트들이 정말로 이런 함께하는 그걸 또 지지하고 함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릴레이로 하는 걸 굉장히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냥 음악을 즐기는 것만으로 끝났던 거에서 조금 다르게 확산되는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코로나19 관련돼 갖고도 아마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들이 힘내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릴레이 인터뷰를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라든가 뭐 우리 기생충의 유명한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물론 이제 그 BTS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또는 지금 정말 현장에서 맨 그 앞에서 진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뛰고 있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닥터들 또는 그 간호사분들, 이런 의료진분들을 후원하고 돕기 위해서 이런 영상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BTS가 했더라고요. 불안보다는 믿음이, 분노보다는 위로가 필요할 때다. 우리 방탄소년단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세계 시민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제가 뭐 인터뷰를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얼마 전에 우리 그 BTS 이제 학생 중에 슈가 이제 졸업생인데요. 슈가가 그 출신이 대구 출신이에요. 고향이 이제 대구다 보니까는 대구에 있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가장 지금 심한 타격을 받은 게 대구지 않습니까? 그 대구 시민들, 자기 고향 분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었어요. 기부를 했는데 이 기부를 한 이후에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전 세계를 투어하는 그 글로벌 투어 콘서트가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사실은. 서울로 시작해서 사실 북미, 미국이라든가 투어를 하기로 했다가 이 콘서트가 다 취소가 되었는데 이 취소가 되면서 사실 그 팬들은 얼마나 그 BTS의 콘서트를 기다리고 오매불망 그 콘서트를 하기를 희망을 했겠어요. 근데 콘서트가 취소가 되고 모든 그 콘서트의 티켓 값이 환불이 됐죠. 그 환불된 걸 가지고 사실은 BTS의 팬들, 즉 아미들은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에 찼겠습니까? 보고 싶은 걸 못 봤으니. 근데 여기서 우리 아미들이 기가 막힌 역전적인 제스처를 취합니다. 뭐냐면 환불된 티켓 가격을 가지고요. 슈가를 따라서 같이 기부 행위를 한 거죠. 동참을 한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가장 힘들고 짜증나고 분노가 찼을 때 선한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줬다고 사실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들의 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말씀드린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긍정적인 어떤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TS의 또 아주 저도 기억하는 노래가 Love Myself. 가사가 너무나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이 가사 이상으로 실제로 이제 그런 행동을 먼저 선보이는데요. 또 이제 저희 본교의 또 건화 기념이기도 하고 또 뭐 우리 한민족의 건국 기념이 홍익인간 그런 슈가를 비롯해서 BTS의 그런 메시지들 그런 말씀하신 선한 영향력이란 게 결국은 코로나19로 이런 우리가 원래 내재되어 갖고 있던 홍익 DNA가 깨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사실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갖는 또 다른 특성, 아까 제가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는 우리의 건국 철학, 홍익의 철학과 또 우리 학교의 개교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홍익 철학이 근간이 되어준 것이죠.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혼자 즐기는 문화보다는요. 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같이 교감하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더욱 감정적인 어떤 기분, 철학적인 어떤 이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더욱더 시너지가 나는 것이 문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춤과 노래 뭐 또는 그림, 시 등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고 그 교감하는 바탕 위에서 또 다른 제3자에게 너와 나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서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쁘고 즐겁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홍익의 기본 철학이 문화에 내재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인이 저는 사실은 그런 철학의 바탕에 있는 케이팝이라든가 한류 문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이제 좋은 딱 그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조금 다른 차원의 질문인데요. 코로나19가 지구를 하나로 이제 연결하고 있다는 이런 인식도 받고 있는 시점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이런 것을 좀 넘어서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어떤 지구 시민, 요즘 이제 유네스코에서 세계 시민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의식을 갖는 어떤 경험을 우리들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BTS들이 이제 그런 지구에 사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하는 걸 보면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문화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한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인 전 인류에 대한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사실 뭐 종교라든가 뭐 정치라든가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사실 모든 것이 지금 배타적이고 지금 모든 것이 닫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다른 나라는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데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종교적인 부분들도 서로 뭔가 지금 계속 서로 배타적으로 뭔가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올곧게 사실은 전 세계에 힘들고 아프고 지쳐 있는 사람들을 그나마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같이 공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노래 또는 시,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프고 힘든데 춤을 출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같이 보면서 뭔가 힘을 얻고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가 이 문화의 힘이고, 그 문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홍익의 정신이 기본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영국의 BBC에서 21세기에 떠오르는 문화 강국이다, 한국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었는데요. 또 올해 글로벌 K-팝 진흥원 초대 원장님을 맡으셨는데, 이제 이곳의 어떤 비전,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글로벌 K-팝 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면서 한편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K-팝에 대한 조금 더 성장과 발전을 염원하는 측면에서 그런 기관을 만들었고요. 그 글로벌 K-팝 진흥원에서 단순히 구호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K-팝을 하는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도 도와주고 또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더욱더 분발하는 측면에서 조그만 공간을 이제 만들었죠. 이제 팝콘이라고 하는 이런 그 스튜디오 공간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요. 그 홍보관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 팝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팝콘의 의미는 또 코리아, 이 팝콘이 POPKON이거든요. 한국으로부터 시작된 팝의 그 대중적인 문화를 의미하는 것이 팝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의 의미인데요. 한국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문화 또는 노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염원으로 시작된 기관이고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말에 이 팝콘이 오픈을 하고 몇몇 그 정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좀 도움을 받아서 몇 개 더 사실 국내에 이 팝콘을 더 개소를 할 야심찬 계획을 가졌습니다만은 연초에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계획이 지금 당분간 보류가 된 상태죠. 하지만 곧 우리는 이 팝콘이 해외 여러 곳에, 국내뿐만이 아니고요, 뭐 베트남, 뭐 미국, 일본, 중국, 영국, 세계 곳곳에 팝콘이 오픈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팬들과 K-팝을 하는 아티스트들 또는 K-팝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래를 하는 다른 국가에 있는 아티스트들 또한 팬들과 함께 말씀드렸던 그런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뿌려나가는 그러한 전초기지가 되어주는 것이 이 팝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팝콘의 발전을 기원하는데요. 끝으로 저희가 이번 주제인 코로나19를 통해 한국의 현재와 미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국의 가치, 한국인의 또 내재된 DNA, 그게 이제 여기 또 소개하고 있는 한국인의 고함의 그 책을 통해서 조금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이성원 총장님 예. 저서에서 조금 뭐 인상 깊었던 부분 있을까요? 예. 뭐 학교 이제 뭐 우리 개교한 철학에서도 보듯이 사실 우리 학교 총장님께서는 많은 우리나라의 전통을 계승하고 그 정신을 통해서 세계인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구 공동체, 지구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지구를 지켜야 우리 전 세계인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 지구를 살아가는 지구 시민으로서 또 세계인으로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해왔었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한국인에게 구함이라는 책에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그 메시지, 우리가 어른들이 주는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깨닫게 됐지만 이제는 한 국가가 자신들만이 올곧게 살아간다, 자신들만의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제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지구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연대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구 공동체에 대한 어떤 개념, 의식이 정말로 필요할 때고요. 한국인에게 구함이라는 책을 통해서 바라본 우리의 연대 의식이 정말로 꼭 그 사명감처럼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선한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너무나 귀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한국의 현재와 미래 마지막 구호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화이팅, 예. 지구시민 화이팅. 네, 지구촌에 함께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응원하는 걸로 네,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지구시민 화이팅. 예. 자,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화이팅! 지구시민 화이팅!